잡아가고 있는 트렌드, 바로 소셜 다이닝인데요. 음식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단순히 시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는 음식 선정에서부터 그에 따른 인원 구성까지 고려하는 아주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의 개인화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리가 약해지면서 나에게 꼭 맞는 모임을 개인이 만들어가는 개인 이벤트 트렌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와인을 주제로 모임을 이끌어가는 개인 이벤트 플래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와 오늘 모임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일을 하고 있고 주로 대형 IT 시스템의 컨설팅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와인 모임은 취미로 보통 하고 있는데 여러 아는 분들을 직접 모으거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 같은 데를 통해서 그 참석자들과 함께 와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직업을 따로 갖고 계시면서 와인 모임을 이끌고 계신데요. 열정이 없으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와인을 주제로 삼고 또 이벤트를 이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는 직장 생활하면서 와인을 그냥 간간히 먹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제 와인 강좌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와인 강좌를 통해서 와인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 과정에 이제 알게 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와인들을 이렇게 좀 마시면서 모임을 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모임은 개인이 주최하는 모임인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모이시나요? 참석자는 연령대나 직업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30대,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참석을 하시고요. 하시는 일들도 전문직부터 일반 회사원이나 학생들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제 와인을 좋아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와인 먹는 것을 이제 즐기는 그런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와인 모임에 다양한 분들이 참석합니다. 네, 개인 이벤트로 진행되는 만큼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준비 단계에 어떤 부분들을 챙기시는 편인가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일단 장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장소는 크게 보면 음식과 나머지 이제 이런 그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건데 음식은 어떤 와인을 먹느냐에 따라서 맞는 음식을 찾아서 그 마리화주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잔이라든가 이런 것은 와인의 풍미 자체를 잔이 상당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좋은 잔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인 리스트를 잘 작성하는 건데 참석하시는 분들의 취향이라든가 그 전까지 마셨던 와인 그 히스토리 같은 것을 고려해서 드시고 싶을 만한 와인을 잘 구성하는 것, 어떤 테마를 갖고 구성하는 것, 이게 와인 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네. 네, 와인 모임의 핵심은 와인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사전에 지식이 없으면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떻게 와인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시나요? 일단 와인 리스트는 어떤 분들이 오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계절이면 계절 혹은 그 어떤 특정 지역이면 지역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이면 성격 와인마다 그런 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맞추어서 하나의 어떤 테마를 잡죠.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으면 그 샤블리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화이트 와인이 있습니다. 샤블리 화이트 와인과 구울 요리를 마리우즈하는 모임을 하고요. 여름철 같으면 민어회 같은 이런 계절 음식들. 그 다음에 좋은 프랑스 요리와 프랑스 고급 와인을 매치시키는 이런 식의 어떤 테마를 잡아서 와인 준비를 많이 합니다.
네, 오늘 와인 모임은 특별히 갤러리가 있는 레스토랑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작품 감상도 할 수 있고 또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도 즐길 수 있고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주제와 접목한 이벤트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소가 이제 그림을 좋아하시는 사장님이 준비하시고 있는 화廊같은 공간에 이제 레스토랑이 같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 전시하고 있는 그림이 바뀌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놓고 와인을 먹게 됩니다. 이런 식의 모임을 하는 경우는 프라이빗한 경우에 이런 장소를 많이 하고요. 모임을 크게 나누면 퍼블릭 모임이 있고 프라이빗 모임이 있습니다. 퍼블릭 모임은 인터넷 카페 같은데 일반 저도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미리 와인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지하고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이 신청해서 참석하도록 하는 거고요. 프라이빗 모임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분들끼리 어떤 와인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약간 준비하는 게 다른데 퍼블릭 모임은 참석자분들의 취향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적당한 주제를 잡아서 예를 들면 뭐 프랑스의 몇 년도산의 어떤 지역 와인을 한번 모아서 먹어본다든가 이런 식의 구성을 하고 공지를 올리게 되면 그 와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식으로 오게 됩니다. 예. 네, 지금 행사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모임의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그 메인 와인이 그 프랑스 부르곤 지역의 가장 유명한 몽라쉐라고 하는 지역의 화이트 와인을 마십니다. 그래서 일단 저 화이트 와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음미를 해야지 저 와인의 포텐셜을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일단 저 와인을 오픈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잔에 서빙을 한 상태로 모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변화되는 것을 즐기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로 이제 모임에서는 특별한 주제를 딱 정해놓고 대화를 나누고 하진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몽라쉐 와인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준비한 와인들도 나름대로 이제 뭐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좋은 와인들이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또 오늘 모임은 프라이빗 모임이라 상당히 친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그동안 며칠 사이지만 그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상적인 얘기도 좀 나누면서 좀 편안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음식은 아까 뭐 처음에 오자마자 아까 주문을 했지만 그 시작할 때 그 화이트 와인을 시작하고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몽라쉐를 마시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음식은 미리 오더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은 그 코스 요리를 할 경우에는 특정 코스를 정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알라카르테를 할 경우에는 제가 미리 와서 스타트 타임에 맞는 음식을 골라서 오더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모임의 참가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드디어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와인 모임에는 어떻게 참가하게 되셨나요? 제가 아주 친하게 잘 아는 형이 맛있는 와인이 있다고 불러주셔서 기꺼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와인 모임이라는 게 단순하게 술만 먹는 모임이 아니라 또 사람들을 사귀는 모임도 되고 또 그 업무 시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제 풀 수 있는 좋은 시간도 되고 또 장시간 이야기하지만 음식도 같이 먹으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서 자주 즐기고 있습니다. 네, 행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주최자가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나요? 만약에 퍼블릭한 모임이었으면 모임 결과를 가지고 이제 카페나 이런 데다가 그 후기를 올립니다. 후기를 올릴 때 참석하신 분들과 뭐 행사 자체 모임의 분위기나 그날 마셨던 와인이 어땠는지 이런 소감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올리고요. 이런 프라이빗한 모임일 경우에는 따로 뭐 특별히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건 없지만 제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SNS에 그 일종의 그
제가 마셨던 와인에 대한 기록 같은 걸 좀 남긴다는 의미에서 정리를 좀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와인 모임을 또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네, 개인 이벤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즐거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와인 모임처럼 개인 이벤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련된 그 대상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좀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의 이벤트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사귈 수 있는 사교성이 문제인데, 사교성이라는 게 꼭 뭐 외모라든가 이런 언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 그다음에 성실성, 이런 좀 내면에 있는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주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벤트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아주 좋아해야 되죠.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좋아하고 아끼고 늘 가까이 있고 싶고 해야 거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만나게 된 것을 아쉬워하는 친구처럼 와인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 이제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할 좋은 벗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와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능 있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블로그, SNS가 활성화되면서 개인 이벤트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셜 다이닝 역시 다양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싶은 한 여성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문화 형태로 자리 잡은 예였습니다. 개인 이벤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였는데요. 나에게 꼭 맞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개인 이벤트로 더 행복한 삶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